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에 이어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27일 여야 회동 제안에 일정을 협의해보겠다며 유보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 이게 노건호 씨 네. 아들이죠. 그리고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봤을 때는 사실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 뭐 그분들이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선택한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하여 예. 뭐 무슨 검찰 수사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고 가출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은 김경수 의원이나 말하자면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되지만 부부 싸움도 없었고 가출이 없었다면 이건 허위 사실이잖아요. 예. 사자 명예훼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그런 그 개입에 대하여 박은순 시장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 비롯한 과거 전 정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련된 예. 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진석 전 원내 대표이자 이전에 정무수석을 하셨기 예.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좀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맞다. 이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국면이 넘어섰어요. 노건호 씨가 고소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사자의 문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를 이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사실은 논쟁점이었어요. 그 끌어들일 경우 네가 유리하냐 내가 유리하냐, 이게 이제 각 정당이 이제 다퉜죠. 그런데 노건호 씨가 이 문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예. 뭔 얘기냐? 과연 부부싸움이 있었느냐? 또 부부싸움 이전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문제들이 상처를 줬느냐? 무리한 수사가 상처를 준 거냐? 아니면 믿었던 가족의 일탈이 상처를 준 거냐? 이런 문제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일부에서는 뭐 부부싸움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를 사실은 처음에 생긴 근원을 예. 외면하는 거죠.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정치 보복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다. 예. 네. 그리고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정진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드러내서 좀 과도한 면은 있지만 하여간 이런 전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호소한 이상 이제는 뭐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조금 아까 얘기했던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그거는 노건호 씨가 고소하기 전에 예. 했어야 되는 얘기고, 노건호 씨가 고소 안 했으면 정진석은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소를 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 홍준표 대표가 가세를 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침소봉대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재수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지까지 내비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작은 사건을 왜 이렇게 크게 키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문제로까지 뭐 거기서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권양숙 여사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로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준을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 이거
좀 지나치자 자제해라 네.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말하자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자기 재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복잡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뇌물 수사로 기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결과든 간에 이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느냐 하는 본질의 측면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예.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상당히 의도적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사실은 찍어서 의도적으로 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또 그 당시에 국세청의 서울 사무소에 있었던 분이 또 이렇게 뭐 폭로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청난 또 이게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 어떤 계기에서 한 건지 이런 실제 위에서 그 수사하라고 아니 그 국세청으로에 의해서 조사하라고 한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된 건지 예. 그런 증거가 있는지 네.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를 해야죠. 이 고소한 마당에. 차 의원님 말씀은 어찌 됐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깝죠. 예, 상황이 지금 막 지금 되고 우리 있는. 머리 위로 뭐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삐안비가 날아다니는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보복 이런 차원보다는 예. 실제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 관료 사회 속에서 과거에 말하자면 제도적 관행을 걷어내고 새로운 정치 문화, 관료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정치권이 이제 서로 수랑설레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논란을 빚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더 담백하게 정리를 해내고 빨리 이렇게 그 테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끝까지 가보자 하는 치킨 게임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국민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뭐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인터넷 뒤져보면요. 사실은 이 얘기를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꺼내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들도 솔직히 미안하고 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인터넷에 쭉 보면 박원순 시장이 먼저 딱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정치 보복은 노무현 대통령 그이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혀 근거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완전히 이명박과 그 일당들만이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네 따지고 보면은 니네 노무현 전 대통령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권양순 여사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건 완전히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보복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해서 잘 되면 아마 그동안 묻어뒀던 다른 사건도 꺼낼 겁니다. 예컨대 한명숙 사건이나 등등등.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아들이나 가족이 관련된 피해 상황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개업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예.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발언 속에 일부 이제 노 전 대통령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더 면밀히 봐야 될 것은 정말로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 임기 시작할 때 제가 당시에 부시장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도 예컨대 언론사 밑에 통관계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언론사에 통광고를 계속 매일 낼 정도의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국정원이 일정 정도 말하자면 하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기업으로 예. 지원하고 그런 말하자면 수상한 뒷거래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심정적으로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박원순 시장 심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 자기 얘기를 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시시비비를 따지면 돼요. 이 엄중한 문제를 자기 얘기하는데 왜 끼워 넣습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분이 상당히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를 상당히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것 플러스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여권 내에서 차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친노 지지자들한테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논쟁은 뭐, 계속해도 끝이 없을 것 예, 같고요. 예상은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TV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모습에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근데 이 와중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 댓글 부대 증언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문건.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당시 이제 김관진 장관이나 어떤 군 수뇌부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직접적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청와대가 대통령을 그 언급하면서 지시한 것이냐 이런 쟁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청와대 내에서 BH가 작업을 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예. 것 가지고 쟁론을 할 텐데 어떤 형태든 국정원이든 뭐 말하자면 군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추가로 뽑아다 어떻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BH가 가지고 그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예.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는 탈법 행위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쟁점은 BH가 이 문제를 알았느냐 관여했느냐가 아니라요. 예.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냐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철희 의원은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과거에 그 통상 국회의원들이 하듯이 국감 들어가기 전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문건 하나 팍 터뜨리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보면 예.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냐면 북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해킹을 하고 예.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 폭탄들을 날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로서 판명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된다. 예.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기술적으로 끝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예. 저들의 어떤 그런 이런 심리전을 예, 심리전을 우리가 대응하자 예.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국내 정치 관여인가 아닌가? 이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로 나온 게 한미 FTA, 예. 그다음 제주 강정기지 탈북자 인권 문제. 이게 무슨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컨대 탈북자에 관해서 저쪽에서 인신공격을 계속 해오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다. 물론 추가의 문건이 있어서 거기에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한 것들이 있으면 내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벌백계해야죠. 근데 현재 이철희 의원이 내놓은 문건 그것만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그 차 의원님 제가 말씀. 봤을 때는 만약 그런 어떤 그 군이 자체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면 예. 국가적 위기라면 굳이 그 문건에 협조라는 단어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청와대가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대응을 요구하냐 이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군이 자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건 위험 상황이다. 자체 판단해서 해서 밑에서 기한을 올려서 장관이 큰 폰을 맞고 예. 뭐 청와대 보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건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협조 회의 결과 또 요청, 대응 요구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 자체적으로 자발적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해군 기지라든지 군과 관련된 뭐 탈북자 문제라든지 이것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FTA 문제라든지 이것은 국내 정치적 요소이고 예. 정권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군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보 위기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차 의원님 말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이 거기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실제로 군무원까지 더 충원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게 군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의무사항이냐 나는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이 좀 입장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관계가 깊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뵌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조만간에 제가 볼 것 같거든요. 예. 그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때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를 다음에 나와서 제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오늘 검찰에 다시 또 네. 출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원 전 원장의 입에서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수사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태도를 보면 그렇게 뭐 대통령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의 자체적 판단이었다고 얘기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객관적인 어떤 말하자면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이 말하자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핵심적인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 정황을 가지고 들이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스스로가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가 검찰에 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경영진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기자들과 아나운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과연 국정원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제 하도 적폐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정도인데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예. 일단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댓글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예컨대 예능계의 어떤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공작을 했다 이런 네. 것들이 있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예능계에 대한 어떤 블랙리스트와 어떤 그 공작 예.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육하 원칙에 맞는 예.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이 문제를 문제 삼고 또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이러지 않았겠느냐. 예컨대 어떤 그 방송의 출연자가 출연을 못하게 됐는데 네. 그것을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려서 출연을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제작진이 알아서 당신 조금 뭐 당신이 나오는 하여튼 뭐 악성 댓글이 많이 붙고 그러니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지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예컨대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뭐 예를 들어서 문성근 씨, 예. 김미화 씨, 여기 또 무슨 최 PD 이런 분들이 과연 자신의 작업이 제안을 받고 자신의 출연이 제안을 받은 것이 과연 정말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여기서 아주 그 딱 리스트와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짜가지고 착착착 진행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탁 꼭지 핀셋 드러낸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엄정하게 일벌백계 해야죠. 그렇죠? 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의 위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때 예컨대 어떤 예능인의 경우에 관객이 싫어해. 그래서 관객이 왜 그 사람 나오냐고 막 악성 댓글을 막 해.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된 경우 이것도 문제 삼으면은 좀 경광부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